운전면허증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험 점수와 바로 직결된 기출 관련 내용들을 30문항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바로 시험 점수와 직결됩니다. 수업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입니다. 3시간 이상. 2번 장거리 운행 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할 사항은 무엇이냐? 타이어 상태 점검해야 됩니다. 다음 각종 오일류 점검해야 됩니다.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 점검하셔야 합니다. 3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4번 고속버스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 어떤 것들이 있냐?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을 켜야 합니다. 5번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갖다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트홀은 여름철 특히 비가 많이 내릴 때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포트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6번 자동차 관리법상 특수자동차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특수자동차 종류 견인형 특수자동차, 군안형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앞지르기란 뭐냐? 앞지르기.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갖다 앞지르기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앞지르기라고 합니다. 다음 8번 도로교통법상 사색 등화의 횡형 신호등 배열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색 등화일 때 횡형입니다. 횡형. 그럼 신호등 배열 순서 어떻게 되냐? 요건 그냥 순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로부터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다음 녹색입니다. 사색 등화의 횡형 신호등 배열 순서 좌측으로부터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입니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 9번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차를 견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전화하면 되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다 전화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무료로 견인해 줍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10번 도로교통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 얼마냐? 매시 시속 50km 이내입니다. 50km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1번 견인차의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냐? 커플러라고 합니다. 견인차의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자동차 뭐다? 커플러입니다. 다음 연습 운전면허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냐?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연습 운전면허 유효기간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13번 우리 여러분들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 안전운전 방법입니다.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에는 풋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 기어를 사용하여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14번 자동차를 이제 팔아요.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이전 등록 담당 기관은 시청, 군청, 구청입니다.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이전 등록 담당 기관 어디다? 시청, 군청, 구청입니다. 15번 여러분들 이제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전면허증 시험도 벌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제 얘기를 먼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입니다. 사망인 경우 벌점 90점입니다. 중상인 경우 15점입니다. 경상인 경우 5점, 부상인 경우 2점입니다. 여기서 사망, 중상, 경상
부상은 각각 1명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에게 중상 1명,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벌점은,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중앙선 침범 몇 점이라 그랬죠? 30점입니다. 자, 다음에 중상 1명일 때 벌점 얼마죠? 중상 1명일 때 15점입니다. 자, 다음 경상 1명일 때 몇 점이죠? 5점입니다. 자, 그러면 30점에 15점에 5점을 다 더하면 얼마죠? 얼마? 그렇죠. 5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중앙선 침범 30점,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의 범칙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서로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이 범칙금은 다르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범칙금 동일합니다. 자, 17번. 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방향 지시 등으로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뒷차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기본이죠. 자, 18번.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자, 19번.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자, 20번. 자, 4.5톤 화물 자동차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노인 보호구역에서 주차 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 얼마인가? 9만원입니다. 이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4.5톤 화물 자동차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노인 보호구역에서 주차 위반한 경우 과태료 얼마다? 9만원. 9만원! 암기하십시오. 자, 다음 21번. 자,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도로에서는 유턴 허용됩니다. 자, 유턴이 허용되는 곳 어디다? 도로 바닥이 백색 점선으로 칠해졌어요. 그러면 유턴 허용됩니다. 자, 22번. 노면이 미끄럽거나 커브길에서 급히 핸들을 조작하면, 자, 차로가 뭐예요? 차가 다니는 길이죠. 차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자, 노면이 미끄럽거나 커브길에서 급히 핸들을 조작하면 차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차로를 이탈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시오 하고 출제됩니다. 자, 23번. 자, 유상운송이라는 건 뭐예요? 돈 받고 화물을 운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된 사업용 화물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여러분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번. 자,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진행한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자, 정지거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복운전 형법 적용 받습니다. 자, 26번.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노인들이 눈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신호등을 갖다가 이 규정보다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노인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은 규정보다 크게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27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 얼마냐? 3만원입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 음주운전 하시면 안됩니다. 걸리면 범칙금 3만원입니다. 자, 다음. 자동차가 주행 또는 급제동시 갑자기 브레이크 밟았어요. 자, 주행 또는 급제동시 자동차의 뒤쪽 몸체가 좌우로 떨리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피시 테일링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십시오. 피시 테일링. 자동차가 주행 또는 급제동시 자동차의 뒤쪽 바디가 좌우로 떨리는 현상,
피시 테일링이라고 합니다. 자, 29번. 자, 비가 집중적으로 와요. 자, 집중호 시에는 히터를 외부 공기 유입 모드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내부 공기 유입 모드가 아닙니다. 외부 공기 유입 모드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자, 다음 30번. 자, 전기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얼마 보게 되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전기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해서 걸리면 과태료 얼마다?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 30문항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자, 또 다음 회차에 또 30문항 알차게 점수 직결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